어제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 상승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가슴 졸였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매도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실망감을 좀 상승으로 다시금 되돌릴 수 있을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현민입니다. 네, 어제장 코스피를 보면 일단 장 초반과 동시에 급등했습니다. 2,000선 넘보나 했었더니 거의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환율이 발목을 잡았죠? 네, 어제 시장 보시면서 많이들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시장이 굉장히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전일시장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결정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와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엔저와 그리고 국내 통상임금 판결 부담으로 국내 증시 초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큰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제 달러와 강세에 따른 엔화 약세에 이 거래일 연속 급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이퍼링 결정 이후에 신흥국과 선진국 증시가 차별화되는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국내 아시아 쪽에서는 국가별로 한국을 숏을 치고 일본을 롱을 치는 그런 포지션 지속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투자 주체별로는 이제 개인을 제외한 모든 투자 주체가 순매수를 기록하긴 했지만 시장을 반등시킬 그런 의미 있는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전일 삼성전자가 한 2% 수준의 반등을 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어제 급락을 했죠. 자동차 관련주들을 비롯한 실제 시장 체감 지수는 1% 이상의 하락을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역시 1조 원 수준의 부진한 거래를 보여주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어제 실망감이 오늘은 좀 행복감으로 바뀌었으면 그러게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면서도 반면에 환율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주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펼쳐질까 조금 희망보다는 실망감이 더 우세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일 시장 우리 많이 이제 보시는 지표일 텐데요.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 전일 1.75%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저께 이제 올 한 해 빅 이벤트들이 어제 FOMC를 기점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금요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등으로 주요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긴 하지만 일단 금일 역시 큰 모멘텀 없이 좀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주후반 예상했던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에 따른 반등의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경쟁국 대비 국내에 비우호적인 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재계 부담 등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시장이 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닥 시장 지금 투자 심리가 거의 20에서 80 사이의 어떤 밴드를 이탈을 해서 최저 수준인 10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저께. 보통 투자 심리선 10 구간에서는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반등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코스닥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11월 초에, 10월 말 11월 초에 530을 깨고 지수상으로는 현재 지수상으로만 한 10%대 하락을 보여줬고요. 또 12월에만 들어서는 지수가 6%대 하락을 보이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상승률이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롱숏 펀드의 수급상 구조적인 문제 외에 거래소 대장주들의 부진과 또 그리고 밑에 서플라이 체인의 단가이나 압력 등으로 지금 일단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정부의 어떤 큰 정책 모멘텀 이슈가 나오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좀 드라마틱한 복원력을 보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좀 양대 시장 모두 좀 약한 약보합권에서 이제 한산한 거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장을요 좀 업종별로 살펴보자면 IT는 웃고 자동차는 울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혹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제 하이닉스나 네이버 등 이제 최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추천드렸던 대표 종목들인데요.
그 시장이 지금 수익 내기가 왜냐면은 하루 일희일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저희가 그 시장에 가장 많이 이제 화두거리가 되고 있는 이제 롱숏 펀드의 숏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롱숏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저희의 이제 임무가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소개를 하는 게 저희 보통 임무인데 요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좋은 종목을 찾기보다 다 이제 매니저분들 많이 이제 그 빠지게 해서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나쁜 종목을 찾는 데서 많이 혈안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씁쓸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시장이 그렇게 수익 내기 쉽지 않은 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소 시장은 아직 박스권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조 하에 그 지수,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의 ETF를 이용한 박스권 트레이딩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해 보이고 수익 측면에서도 가장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50선을 분기점으로 해서 50에서 80포인트 밴드 구간을 적극적으로 레버리지 인버스를 이용해서 매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이제 선결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저께 이제 그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 연기금이 중소형주 펀드 등 자금 집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기관을 선정을 한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연기금의 중소형주 펀드 집행 등의 어떤 수급상 그 일정의 모멘텀이 발생을 할 때까지는 적극적인 매매는 이제 연말까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주들이 너무 뉴스 모멘텀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별주에 대한 접근은 조금은 자제하시고요. 이 대신에 레버리지라든지 뭐 인버스를 인덱스로 하고 있는 그런 펀드라든지 ETF 등을 따라가시는 것이 지금은 훨씬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 최경근 PB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균이었습니다. 좋아요 해주십시오.